1999년 8월 4일 80% 치사율의 공포가 베를린 하늘에 드리웠다. 1999년 8월 4일 오후 3시 27분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돌아온 한 남성이 토혈을 하며 쓰러졌고 그의 증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에볼라. 이것은 독일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72시간의 실화입니다. 1999년 여름 독일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휴가철을 맞아 아프리카 여행을 떠나는 게 트렌드였죠. 하지만 그해 7월 우간다에서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간다 북부에서 정체불명의 출혈열이 발생했거든요. 환자들은 고열에 시달리다가 눈과 코, 입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에 한 독일인 남성이 우간다에서 독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독일 NGO에서 일하는 그는 3개월간의 우간다 의료봉사를 마치고 8월 2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였어요.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아프리카 경험담을 나누었죠. 하지만 8월 3일 오후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더니 밤에는 열이 39도까지 올랐어요. 8월 4일 새벽 4시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오전 7시 가족들이 그를 프랑크푸르트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죠.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성이 독일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을 거라는 사실을요. 오후 2시 담당의 헤르만 박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환자는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심한 두통, 근육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오후 3시 27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환자가 토혈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의 피를. 헤르만 박사의 머릿속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에볼라. 환자가 최근 아프리카를 다녀왔다는 사실, 고열과 출혈 증상, 그리고 우간다 출혈열 소식까지. 모든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후 4시 병원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환자는 즉시 격리병동으로 이송됐고 접촉한 모든 의료진이 격리됐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후 6시 로버트 코우 연구소에 긴급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독일 보건당국은 즉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만약 정말로 에볼라라면 독일 역사상 최초의 사례가 될 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에 확산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당시 에볼라 치사율은 90%에 달했습니다. 치료법도 백신도 없었죠. 오후 8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환자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독일에 머물면서 접촉한 사람들이 무려 247명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 비행기 승객들, 가족, 친구들, 택시기사, 병원 직원들. 이들 모두가 잠재적 감염자가 될 수 있었어요. 에볼라 잠복기는 최대 21일이니까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감염자들이 독일 전역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8월 5일 새벽 언론에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 독일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독일 사회는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는 아프리카행 항공편 취소 문의가 쇄도했고 약국에서는 마스크와 소독제가 품절됐어요. 더 심각한 건 외국인 혐오였습니다. 아프리카 출신 주민들과 최근 아프리카를 다녀온 사람들이 차별받기 시작했죠. 아프리카 사람들을 당분간 입국 금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 학교에 아프리카에서 온 선생님이 있는데 불안해요. 독일 정부는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소셜미디어도 없던 시절이라 가짜뉴스와 루머를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8월 5일 오후 2시 함부르크 베르나르트 녹트 열대의학연구소로 혈액 샘플이 긴급 이송됐습니다. 독일에서 에볼라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24시간 내내 진행된 검사. 전 독일이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8월 6일 오전 10시 30분 드디어 연구소 소장 요하네스 미니 박사의 발표가 있었어요. 신중한 검토 결과 환자의 혈액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다른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마버그 바이러스입니다. 마버그 바이러스. 에볼라만큼이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어요. 아니 잠깐만요. 이것도 잘못된 진단이었습니다. 8월 7일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게 뒤바뀌었거든요. 환자는 에볼라도 마버그도 아닌 단순한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입니다. 결국 마르쿠스는 말라리아 치료를 받고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72시간 동안 독일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에볼라 사태는 허위 신고였던 거죠.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건 이 사건이 독일 사회에 미친 영향이었어요. 아프리카 여행객 70% 감소, 전염병 관련 도서 판매량 300% 증가, 독일 질병관리 예산 50% 증액이 일어났거든요.
가짜 에볼라 사태였지만 독일은 이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유입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죠.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대유행 때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독일의 초기 대응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됐죠. 1999년에 가짜 에볼라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독일은 고위험 병원체 전용 실험실을 확충하고 의료진 감염병 대응 훈련을 강화했으며 국제보건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어요. 시민 대상 감염병 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했고요. 그 덕분에 독일이 더 안전한 나라가 됐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때로는 가짜 위기가 진짜 위기를 대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1999년 독일의 에볼라 공포는 허위 신고였지만 그로 인해 독일은 진짜 팬데믹이 왔을 때 더 잘 준비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들이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추천도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짤피스토리였습니다.